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반드시 이렇게 추운 겨울이 가고 나면 또 따뜻한 봄이 찾아온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올려드린 이 앞전의 카카오 영상을 좀 살펴보시면 제가 시장 이야기를 아주 팩트들을 정리를 잘 해서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한 번씩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SDI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딱 SDI 중심으로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지만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반드시 앞전에 카카오 영상을 꼭 좀 한번 돌아가서 시청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코멘트에 대해서 꼭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혹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또 반대로 반비례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지나친 하락을 보인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먼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다. 너무 그렇게 10년 기다리듯이 이렇게 주식하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머지 않은 시간 내에 또다시 여러분들의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너무 섣부른 감정적인 매도나 손절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잘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키포인트를 좀 짚어드릴 텐데 삼성 SDI의 오늘 하락을 보면 또 60만 원을 깨버렸기 때문에 많이 또 후덜덜 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솔직히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든 것은 금융당국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자, 그리고 앞에 시장에 대한 흐름과 분위기를 파악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떤 쪽의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각이 좀 나올 텐데, 근데 실제로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건 알아도 그래서 결국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데 혹은 어떤 종목들을 좀 더 봐야 되겠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또 추천을 좀 드려볼 테니까 지금 같은 상황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지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잡 테마주 같은 것들, 정치 테마주 애매하게 물리거나 이러면 그것도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할 때도 또 이상한 정치 테마주로 가거나 엉뚱한 데로 가버리시면 돈은 계속 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구를 할 때는 진지하게 이걸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 살리려고 하는데 살리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럼 또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종목들 한 번씩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화학이 품고 있을 당시에 어땠습니까? LG 화학에다가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 당연히 LG 배터리를 투자하려면 LG 화학이 품고 있는 LG 화학의 사업 파트 중에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매출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배터리의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은 LG 화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도 이해는 돼요. 회사 입장에서도 좀 더 자본금을 더 많이 마련을 하고 이쪽으로 사업을 집중해가지고 분할해서 요것만 딱 핵심적으로 사업을 키우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러한 포부 목표 너무나 좋아요. 좋은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기업이 성장을 할 때 물론 경영진도 중요할 것이고 주주들도 중요하고 임원진들도 중요하고 직원들도 중요하고 심지어 모든 것들이 중요는 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결국에 기업은 주식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자본금을 마련을 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고 여러 가지 성장을 보인 뒤에 주주들한테 그거를 환원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기본적인 윤리적인, 그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배당을 준다든지 혹은 주가의 차익, 기업이 성장을 보여서 우리 기업이 주주님들이 투자해 주신 덕에 이만큼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값어치는 이 정도니까 기존의 주식을 한 주에 예를 들어 10,000원에 들고 계셨더라면 저희는 지금 2배의 성장과 2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현재 2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들도 어때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2배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하나하나가 다 이게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더 디테일하게는 뭐 어느 쪽을 우리가 더 좋게 봐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LG화학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은 이제 주주들한테 이게 주식이 나눠지거든요. 그 보유 비중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인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주주들한테 그 이제 새로 상장하는, 분할해서 상장하는 그 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를 하게 돼요. 다 같이 지분을 보유하게 돼요. 근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공모청약 뭐 이렇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해서 상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이 뿔이 나지. 아니 배터리 사업 보고 투자를 했어. 그러면 니네 따로 동떨어져서 별도로 할 거면 그쪽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쥐들만 쏙 빼먹고 우린 투자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못하니까 같이 연관 있는 종목들, 뭐 중소형주들, 구멍가게 같은 기업들을 갖다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매하게 들어갔다 다 물려서 또 손해보고, 청약 넣으려니까는 뭐 한 2개 받나 3개 받나, 잘 받아야 3개 받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뭐 하는 거야? 여태까지 주주들한테 도움 받아가지고 그렇게 상장시켜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완전 개차반이야.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얘네들이 더 좋다, 전망이 좋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공모 청약할 때도 똑같아요. 기관들 수요 예측 기간에는 또 엄청나게 그렇게 돈을 뭐 종이에 써가지고 내고서 결국 그렇게 하지만, 주주들은 기본 개인 주주들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진짜 가서 청약 넣고 잘해야 뭐 한두 개 받고 두세 개 받고 뭐 이런 식인데, 이게 참 이 시스템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만, 그래서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진짜 선진국 마켓에 비하면 너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외국인들 아니면 못 간다, 못 올린다. 외국인들의 지분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401k 플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미국 기준에서의 외국인들,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다른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시장에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할 때 401k 플랜으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 있는 돈이 있고, 미국 국민들의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마켓 안에서 하더라도 자국민들로 인해서 시세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는 그냥 진짜 메이저들 힘 아니면 못 올립니다. 굉장히 올리기 힘든 상황이죠. 그나마 작년 2020년도에서 올릴 수 있었던 거는 대출이라도 열심히 풀었으니 이자가 싸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열심히 올리기도 했었지만, 아무튼 뭐 이래저래 떠들면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죠. 너무나 좀 환경적인 부분이 좋지 않다. 그리고 찌라시 하나 띄워가지고 뒷돈 싹 다 받아먹고 깜빵 갔다 오면은 그냥 나와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받아먹고, 이게 뭐 하는 거야? 툭하면 뭐 횡령에 뭐 주가 조작에 선취매에, 이거는 뭐 누구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시장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자본을 마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투자금으로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다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카카오 계열사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밑에 지들이 성장해가지고 뱅크며 게임즈며 페이며 피코마며 모빌리티며 싹 다 키웠어요. 키워놓고서는 상장하니까 최대 주주 뭐 싹 다 해서 먹튀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누굴 위한 시장이냐고. 주주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개인 이익을 취하는, 지금 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형제들 분식회계 뭐해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또 임상 관련해가지고 영향받았던 거, 안트로젠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이날 아침에 하한가 때려맞기 전에 아침에는 일부 내용 공시해놓고서 환자 모집이 얼마큼 됐고 해놓고서 오후장에 갑자기 뭐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기사 띄우고 공시 띄워가지고, 아니 그럴 거면 아침에 그런 내용을 왜 떴어? 그러고서 갑자기 또 주가 하한가 두드려 맞고 임상 실패 타이틀 달고 저러고 있는데, 뭐 최종 실패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보면요, 정말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시장이 만만하고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느슨하면 정말 이게 주주들을 위한 게 이렇게 없을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요, 저런 찌라시나 이런 걸로 인해서 큰 데미지를 주고 이러면은 진짜 최대 100년에서 150년까지 실형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수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미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것들도 형이 그렇게 약한데, 뭐 기사 하나 띄워가지고 시장에 교란 줬다면 그거 다 그냥 뭐 투자자의 몫입니다,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이러고 말만 끝 아니야.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건 지는 건데 투자자한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부당하게 이런 억울한 뭔가의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진짜 한번 판을 좀 싹 다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 사고 싶지, 좋은 기업이니까 사고 싶죠.
사고는 싶은데 살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청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오늘 시세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보시면요, 현재 녹화 시간 뭐 이제 장 다 끝나가지만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관이 오늘 1.8조 정도를 팔았고 연기금이 1.1조 정도를 팔았어요. 샀어요. 외국인들은 1.6조 정도 팔았고. 그러면은 이제 잠정 순매수를 한번 보자고. 잠정 매수 상위를 한번 볼게요. 자, 기관들 코스피예요. 기관 코스피. 자, 기관이 코스피 얼마 샀다 했죠? 1.8조를 샀죠. 그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만 1.5조를 샀습니다. LG 순매수 기준으로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1.5조 샀어요. 대부분 다 샀죠. 3천억 빼고 다 산 거죠. 나머지 밑에는 뭐 이런 거 짜잘한 거 샀잖아. 다 샀죠. 그럼 얘는 지금 기관들은 어디서 또 돈을 뺐어요? 이노베이션, 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삼성SDI. 셀기업 여기 3개 다 들어가 있네. 그죠? 이거 살라고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 코스피예요. 얼마 샀다라고 했어요? 연기금 코스피 1.2조 가까이예요. 그 중에서 얼마? LG에너지솔루션 1조 1000억 가까이 샀네요. 그죠? 거의 다 샀네요. LG엔손으로. 봐봐요 그러면. 삼성전자, LG화학, SDI 이노베이션, 하이닉스, 요기. 그죠? LG화학, 삼성 SDI, LG 이노베이션. 이거 3개 팔아가지고 여기로 넘어가지. 삼성전자가 넘어가지.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꼬라지가 지금 이렇잖아요. 그럼 반대로 외국인 봅시다. 외국인들 1.7조 정도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도를 보면은 LG엔솔을 오히려 매도는 하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들 던지는 거 갖다가 다 받아먹고 있잖아. 반대로 이렇게 LG와 SDI는 외국인들이 좀 더 사들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이런 상황이 이게 과연 그냥 뭐 단순하게 기관들이 미쳤다고 좀 저러는 거 같냐고요. 처음부터 물량 확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었으면은 그러면 이런 사태까지 안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온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지금은 전 드는 겁니다. 이제 와서 보면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건 그거고요. 여러분들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뭐 달러 인덱스 좀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머징 국가들의 데미지가 좀 많이 컸어요. 굉장히 좀 밸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로 짚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계속 두드러 패는 건 아니고요. 대만이나 인도 이런 이머징 주식들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방금 기사가 딱 떴어요.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 미국 양산 본계약 체결 협상 진행 중이네. 아이고. 아무튼 뭐 잘 또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서 아무튼 말씀드리던 내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더 드려보면, 외국인들이 다양하게 매도는 좀 퍼붓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와중에도 지금 실적주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한 종목들에는 오히려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면요. 첫 번째 프로텍,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이에요.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 여러가지 밸런스 있게 정말 클린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ROE며 PER이며 밸류가 진짜 싸요. 후공정 장비 종목들 중에 밸류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평균 PER 대비 절반밖에 안 되고 여러가지로 너무나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KCC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 쪽의 가격이 밸류가 다 반영이 안 돼 있고 삼성물산이랑 한국조선해양 이쪽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2조 원대인데 지금 KCC의 시총이 3조 1000억이에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여러 가지 가치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그냥 저기 실리콘 가치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시키더라도 최소 이 종목은 적정 가격대로 한다면 한 47, 8만 원대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35만 6천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굉장히 또 밸류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 당장의 멀티플이 공격적으로 저렴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로 고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YM텍을 제가 소개를 또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진짜 핵심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종목인데 시총이 9천조 정도가 돼요. 이거 굉장히 뭐 이렇게 가볍거나 잡주 성향의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70에서 80%대 조금 더 프리미엄이 받쳐주고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0% 이상도 좀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좀 오시면 이런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처럼 기존에 우리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체가 이미 높아서 수익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빠지더라도 사실상 좀 잘 버텨줬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이런 단타 위주로 좀 매매를 하고 있던 종목들이고요. 파이앤디지털 단타 15%나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단타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는 거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장인 건 맞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종목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여기서 또 파란불로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관리를 잘 해나가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고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관리해서 만들어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따른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명절 기간에도 연락을 주셔도 돼요. 저는 이번 명절에 어디 가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나 뭐 교육자료 계속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오셔서 준비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미리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돈 아깝다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드리고 추가로 또 한 번 명절 휴일까지 보상을 다 해드리는 이 전부 얼마? 44만원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편하게 명절 보내시면서 편하게 여러가지 자료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고 하면서 우리 또 그 다음 반등장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지금은 누군가에게 위기지만 누군가에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락장 뭐 한두 번 옵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힘든 시장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만간 좋은 날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다들 힘내시고 한 주 아직 아니군요. 참 목요일이죠. 네, 한 주 마감 인사는 내일 하도록 하겠고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시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